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여러분들 딱 화면 보시고 이거 어디지? 라고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박정호의 핫스팟.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왔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 이 브리핑 룸에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자, 특별하게 오늘 또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또 현안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특집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하게 되는 박정호의 핫스팟.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이 반응, 댓글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여러분들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박정호의 핫스팟 오늘 이 현장 저만이 아니고요. 또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만 여러분들 목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직접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화통화 하다가 이렇게 제 옆에서 방송하게 됐는데 이렇게 가까이 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서 네. 잠시 뒤에 이규현 수석과 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 이 기자,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이 공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 대통령실 안에 위치한 이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오픈 스튜디오. 네. 오픈 스튜디오인데 참 들어오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대통령실 보안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 윤석열의 도어 스태핑, 국민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네. 결과가 파국이었죠. 네. 그럼요. 이 2022년 11월 중순쯤에 아마 그것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상간 사이에 대통령실이 갑자기 여기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청와대 사랑채에 있던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설치했던 네. 스튜디오 시설을 가져와서 여기에 설치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도어 스태핑을 대체할 어떤 뭐 소통 시스템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기자들이 뭐 관측도 하고 네.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 그냥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려고 가져왔다라고 그래요. 하고 먼지만 쌓여 있었던 거죠. 아예 쓰지도 네.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네. 이제 이 시설을 묵혀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용을 해보겠다. 뭐 언론사들에게도 오픈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 외부에서 네. 들어와서 오픈 스튜디오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처음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박정호의 핫스팟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규현 수석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바닥에 막 깔고 네, 이사 준비가 네. 한창이고 정말 짐도 나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마 저는 한 22일부터는 춘추관에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예. 가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복도에 이 판자를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짐들, 무거운 짐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집기나 바닥 훼손을 막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깔려져 있고 이미 이삿짐들이 나갔죠. 그리고 여기도 그동안은 디지털 소통 브리핑이라고 해서 부대변인, 그러니까 전은수 부대변인, 안기령 부대변인이 네. 대통령실 비서관들, 수석들을 모시고 이제 현안들을 얘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이게 한 20회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간도 이 집기들 다 다시 가져가서 네. 청와대 사랑채 아마 거기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또 시설들도 또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또 걸리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오늘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사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송. 네. 스튜디오 방송은 또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유종의 미를 오마이뉴스가 오마이TV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방송을 하고 마무리하게 되면 아마 3월쯤 빠르면 2월 안에 청와대에서 여러분과 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 국무회의도 있었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이 소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규현 수석도 지금 일정 때문에 국정을 하나하나 운영해 나가는 그런 중심부에 저희가 와 있다 보니까 약간 더 앞에 일정이 좀 딜레이가 좀 되고 있어가지고 인터뷰 시간도 조금 저희가 뒤로 좀 미뤄지게 된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6개월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또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뭐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 그런 의견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대통령이 이 헌법 체계, 그러니까 형사 제재에 대해 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네.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어떤 좀 효과적인 정말로 가태료 같은 걸 현실화시켜서 네. 이 기업들이 어떤 경제적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네.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뭐 사실 이제 산재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경제적 제재가 좀 더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여러 번 그렇죠.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해서 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어떻게 좀 더 현실화할 수 있을지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한 바 있고요. 대통령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개혁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내놓고 개혁의 이제 어려움 그것도 언급하면서도 가야 될 길이라는 그런 또 지향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신 분들이 좀 느끼셨을 텐데 네. 대통령께서 이제 종이를 들고 원고를 들고 읽으시다가 이 부분만큼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 나라는 소수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것이다. 이경태 기자 카메라 응시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혁 입법에 대한 얘기였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뭐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정상화하는 데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변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가 네. 법관들의 어떤 법 왜곡죄 신설 문제, 또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어떤 좀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요. 네.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은 해야 된다. 내란 청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더 의지를 보여주셨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종교 이제 단체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일에도 지적을 했고, 그걸 또 어제는 확인하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지난주 국무회의 때 이미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때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종교재단 법인을 해산 명령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죠. 뭐 법제처장이 이미 보고서는 올렸다 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조항이라기보다는 민법 38조에 의해서 이 해산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법제처장이 전달했고 대통령이 다시 한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네. 지탄받을 행위를 했을 때는 종교법인체라도 해산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내놓고 있긴 하던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안들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다. 이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생중계되니까 여과 없이 이제 발언도 나와서 기사 쓰기에는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 기자? 제가 이 발언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 발언 어떻게 괜찮습니다.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일단은 이제 네. 뭐 국무회의를 하면은 통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정도 공개되고 이후에 사후에 브리핑을 받아서 추가 취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기사를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접어들어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네. 실제로 통신사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실시간으로 쏟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네. 기사를 잘 쓸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습니다. 그럼요.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네, 빠르게 그렇죠. 네. 이 국무회의 발언들이 다 국민들께 전달이 된다. 이건 좀 획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대통령께서도 어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1일부터 이제 전부처 대상 업무 보고를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 존중 그리고 이 투명한 국정 운영 원칙에 의거해서 이 업무 보고 전반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자들은 상당히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국무회의 생중계 또 타운홀 미팅 생중계 또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제작 지원을 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박정호의 핫스팟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저희가 여의도 스튜디오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뒤에 이제 백드롭이 대통령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뭔가 새로운 곳에 와서 방송하는 느낌이 좀 나요. 대통령실에 정말 와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이제 브리핑 룸이 있잖아요. 브리핑실이. 네.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던 예. 그 현장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현장인데 이제 이 대통령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 현장이기도 하고 기자들이 여기 브리핑룸에 가서 여기서 브리핑 듣고 네. 기사 작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홍보수석이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기자들을 네. 모아놓고 여기서 아마 대화를 하셨을 겁니다. 12월 3일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홍보소통수석이 사회를 보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브리핑룸에서 이제 계엄령 선포를 한 거잖아요. 계엄령 선포를 한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미리 왔던 기자들이 보니까 경호원들이 그렇게 막아서 브리핑룸에서 하는데 기자들은 갈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이 이제 브리핑룸도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 여기가 국방부에서 쓰던 그 청사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도 그동안 있었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또 청와대로 이사 가는데도 비용이 또 들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혈세가 왜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쓰였느냐 이런 지적과 비판을 많이 해왔죠.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물어봤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게 나라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상징적인 부분이 바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은 어때요? 청와대 들어간다.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일단은 국방부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보안 검색이 강화되어 있고 대통령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군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군인들을. 이제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정이 안 붙는다라는 기자들도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춘추관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기자들이 좀 아쉬워하는 거는 지금 여기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거나 뭐 점심시간이라든가 뭐 이럴 경우에 수석이나 비서관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내셨냐, 이 일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스몰 토크가 좀 가능했던 공간인데 춘추관은 아시다시피 이제 청와대의 본관, 여민관 이런 곳과 좀 업무적으로 분리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십, 스몰 토크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또 이제 수석들, 비서관들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기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염려를 전달한 부분도 있고 칼럼으로도 좀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홍보소통수석이나 대통령이 잘 챙겨보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정부가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 상대로 해서 간담회라든가 실장들, 3실장 간담회 같은 것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춘추가 그냥 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소통에 정말 진심인 이재명 정부 청와대로 이전하고 나서도 다시 대통령실이 복귀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소통 방안들을 마련할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핫스팟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연말 특집 뭐 어떤 게 좀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용산 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이 생기고 가동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여기서 특집 방송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달려왔는데요. 자, 지금 이규현 수석이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이규현 수석과 함께 지난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하나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말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박정호의 핫스팟 대통령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듣고 또 계속해서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6개월의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또 됐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당장 오늘 대통령이 네. 그 K 반도체 육성 전략이라는 행사를 하거든요. 네. 여기에는 뭐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오는데 학생들도 참여합니다. 학생들도 예, 관련 이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자유로운 의견들을 좀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딱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하거든요. 어떤 자리든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어떤 게 문제고 또 어떤 과제와 어떤 현안이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뭐 반응이나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이 토론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다르다. 너무 비교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에요. 기자들 네.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를 많이 강조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한번 사례를 짚어보자면은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가셨을 때 마지막 이제 튀르키예 동포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동포 간담회란 게 원래 통상의 형식은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사전에 준비된 대표자들이 이제 발언을 하는 식으로 끝납니다. 그럼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 튀르키예 동포 간담회는 말 그대로 약간 타운홀 미팅처럼 진행됐어요. 아, 맞아요. 네. 현장에 이제 우리 지역 다니면서 말씀하십시오. 손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뭐 어떤 게 좀 필요하십니까? 이런 것처럼. 네. 그게 타운홀 미팅처럼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일정이 확 길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플로로 들어간 기자도 고생을 했고 네.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아하. 기자들도 참 고생을 했다. 참 고생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해외 일정 중에도 소통하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그야말로 저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달라졌다. 정말 이렇게 단시간 안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서 그런 평가가 나올 때는 이거 진짜 찐이거든요. 진짜거든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좀 6개월 지나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정말 예. 대통령께서 속도를 너무 중시하신다. 속도. 네. 여기 행정에 있어서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라. 네. 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게다가 어제 국무회의 때도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벌써 10분의 1이 지났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10분에 그렇네요. 10분에 1이 지났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느낌도 들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막 카운트다운을 하시는 거죠. 야, 이 일을 어떻게 빨리 할 거냐. 빨리 예. 성과를 내라. 체감을 내야 된다. 국무위원들이나 뭐 대통령 참모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피가 말리는 시간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음. 정말 공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자 지금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태 기자님 실물이다. 맨날 전화 목소리만 듣다가 실물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목소리와 실물이 일치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용산에서 처음이자 막방.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용산에 와서 대통령실에 와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게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 생각이 듭니다. 이훈희 님이 바이바이 용산이군요 라고 하셨고요. 또 이게 나라다 라고 공감을 표해 주시는 댓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정호의 핫스팟 여러분과 함께 용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딱 이동을 하는데 참 용산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가까운 거리이기도 해요. 여의도에서는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지만 용산이 좀 갖고 있는 용산이라고 하면은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옮겨와서 용산에 갑자기 옮겨와서 그런 트라우마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모로 이제 국방부 이 청사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시대를 열게 되면 정말 국민들과 소통을 더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용산에 안 좋은 역사를 좀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용산이 이제 서울의 배꼽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청나라, 뭐 일본, 뭐 미군,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윤석열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대한민국에 남겼다. 그래서 청와대로 돌아가서 좋은 기억이 이제 앞으로는 용산에 많이 깔렸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열게 되는 이재명 정부. 6개월도 6개월이지만 앞으로의 남아있는 그 임기,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또 성과, 이것도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